노란봉투법 제가 계속 다룬다고 했죠. 이게 한 번만 다뤄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요 뒤에 지금 더센 그 상법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가 역시 이재명이 제가 그러잖아. 이재명이 나라를 망하는 방법은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망하게 한다.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나라를 줄없는 번지점프해갖고 망하게 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재명은 차곡차곡 계단을 굴러 오는 동안 내려갈 거라고 계속 데미지 쌓인다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노란봉투법의 모순.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노동자의 관점에 대한 겁니다. 노동자.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라기보다 지금은 이 노란봉투법의 제일 수혜자는요, 노조입니다. 민노총과 정치 세력. 민노총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 서로 결탁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기득권 세력들이 항상 보수와 결탁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언론계, 경제계 이런 것들이 다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의 한쪽을 꽉 쥐고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노총을 포함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잡아서 이제는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민노총 있는 애들, 민노총, 한국노총, 특히 노조운동하는 애들 다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내지 정치 세력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사회에서 노동자로서가 아닌 본인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시초의 법이 시작법이 이겁니다. 왜 이걸 타겟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노동자를 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챙겨준다는 그 이상을 실현시켜 주겠다. 하지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법이 발효됐을 때는 정말 노동력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통과가 됐었다면 정말 골치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측 입장에서 사업자나 경영주 입장에서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최고의 무기였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대안이 있다는 거죠. 대안.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민노총이 이 노조 정치 세력이라 할게요. 노조 정치 세력. 노동자도 아니죠, 사실은. 이미 저들은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노동자 정치 세력들이, 노정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 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고 자신들의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업자가 있고 고용주였다면은 사업자가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용자입니다. 고용주, 고용자.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겠다는 거죠. 경영에도 참여해야겠다. 너와 나는 권리가 같다. 그럼 노동자와 경영자가 권리가 같다면 고용주와 고용자가 권리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건 고용의 개념이 사라져야 되잖아. 고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월급은 내가 주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너가 간섭하냐? 그럼 너희들이 해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말에 사주제도처럼. 너희들 주식 사라 그러면. 주식 사, 회사 오면 같이 해라. 그건 안 할 거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왜? 배당금 내면 이자 때문에. 그게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상해주고 살려준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들이, 이 노동 세력들이 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기존 기득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아주 많습니다. 뭐냐면 뭐 서로 가져가는 거죠. 그 이익들이 아주 많은데 이 이익들을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을 본인들도 나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물론 그 시작은 노동자로 했는데 야 누구만 할 수 있나 나도 그런 거죠.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가지고 싶어. 예전엔 불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노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노동자의 권력이 생기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 이용합니까?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동자나 그 노조에 속해 있거나 그 민노총이나 항공총에 속해가지고 노동투쟁하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노동자의 권익 해방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순수한 노동운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면요, 노동운동을 지금처럼 안 해도 됩니다. 방법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하는 거죠.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고용주가요, 고용자다. 나는 사업자 수권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율하면 되는데 이번에 노동공법 핵심 그거죠. 경영에 참여하겠다. 경영 참여를 왜 하냐고요. 바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목적이 우리도 이제는 너와 동등한 권력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의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너 사장님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 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지만 거기에서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이 가게 식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니까 이번 노란봉투법 보셨죠? 저도 우리 지금 직원이 5명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게 운영 방침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가 가능하다고. 왜 사장님은 이런 메뉴를 안 파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메뉴를 통해서 우리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도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가 바로 경영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제는 5인 이하의 업장도 가능해졌다고. 이게 예전에는 5인 정도까지면 됐는데 5인 이하의 업장에도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더 센 상법 개정 그 뒤에 지금 논의하고 있고 좀 이따 나올 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요 공산주의에 나오는 겁니다. 막시즘 그것도요 공산주의는 그냥 공산주의 체제가 완성됐을 때 하는 이상향의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지. 그 레닌도 할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요. 제가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알고 대학교 다닐 때 NLPD 공부 다 했고 막시즘부터 책을 안 본 게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 운동권 핵심 세대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핵심 그 세대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론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얼마나 잘못된 악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니던 사람 있을 거고 지금 자녀들이 다닐 건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노동자만을 위한다면요. 경영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경영에 참여할 것 같으면 본인이 회사를 만들든지 본인들이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했죠. 우리 사주를 그 회사의 주식들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주씩 사서 아니면 펀드를 만들든지 본인이 노조 자체에서 주식을 사들이면 돼요. 그래 일정 이상 되면 주주회의에 나가서 경영권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 법 제도에도 나와 있는 건데 안 하잖아요. 우리 사주와는 좀 다른 겁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우리 사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신의 월급에는 자신의 돈을 내가지고 사면 돼요. 월급 받으면 그거로 주식을 사면 돼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돈 10원에 벌벌 떠는 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파업하는 겁니다. 노동자들 파업은 간단합니다. 돈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 한마디로 우리 좀 좋은 거 먹게 해달라. 좋은 환경에 일하게 해달라.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그거 했죠. 우리 와이파이 공장 안에 와이파이 돌아오게 해달라. 왜? 단순 노동 작업이잖아요. 유튜브 보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결국 돌리고 있어요. 웃긴 거 아닙니까? 유튜브 보겠대, 작업하면서. 그 말이 정말 웃긴 이야기가 뭐냐. 이거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것이 작업의 능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순 작업인 거 안 해. 간단한 거 안 해. 본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월급을 받을 만큼의 가치 없는 아주 단순한 작업, 유튜브 보면서도 유튜브 보면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단순한 일을 하고, 일을 3교대까지 하고, 시간까지 따박따박 지켜주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요? 유튜브 보면 살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하는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냐고? 그게 바로 이들 세력들이 주축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민노총이고 이들이 지금 이 노란 봉투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산말로 개긴다고 하죠. 많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많은 이익이 가져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으로 지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는 이득 더 내달라. 회사에는 보유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유금. 이 보유금이 몇 조씩 쌓여 있으면 얘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까? 그 보유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n분의 1로 나누면 우리한테 이래 나눠줄 수 있네. 그거 왜 돈 쌓아두느냐?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이 이익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런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하는 겁니다. 보유금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남은 이익의 일부를 다른 미래 투자나 이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갖고 있다가 새로운 회사를 확장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종잣돈으로 쓰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머리 수준이 바로 종잣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써야 되고 재밌게 써야 되겠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세습제. 자기들 자녀들도 현대 입사하게 해달라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걸 말하던 애들이 이 노란 봉투법을 만들었다고.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동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노동자를 이용하는 노동 정치 세력들이 만든 법이라고요. 왜? 그들이 권력과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지간한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청하청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청하청도 다음번에 주제 다룰 건데 회사 안에 있으면 그 원청 안에 속해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청들이 하청을 주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0개까지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가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자는 효율화 그리고
그 효율화에 전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원청 하청 구조를 깨버리겠다. 하청이 전부 다 올라서라. 그 말이, 하청업체요, 경쟁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입장에서 바꾸면 됩니다. 다 안 한다면요, 수입하면 됩니다. 수입하면 돼요. 방법이 많아요. 수입을 하든, 자동화를 하든, 이런 게 많습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그 안산시가 안산공단들이 있잖아요. 공단이 빠져나가니까 그 공단의 제조업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안산시 자체에서 자동화 투자를 하고 자동화하는 공장에 대해서 그 뭐 또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도로 노동자는 줄었는데 공장은 다시 잘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의 모든 지금 리더들이 하는 말 10년 후 2035년까지는 모든 AI 그리고 2030년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대중화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전부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은 AI로 대체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뭐 그거 좀 100%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한 20, 30% 되는 거 있지만 하지만 가능해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장 자동화 하지 말라고 막을 겁니까? 불태울 겁니까? 상관없어요. 불태우면 다시 재건 안 하고 다른 데가 지으면 됩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거의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더 불길을 끼얹는 거죠. 신나 붙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월급쟁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공장의 노동자만 생각한 거죠.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정규적인 샐러리 캡을 받는 월급쟁이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 사람을 경영자, 고용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자잖아요. 그런데 고용자 입장에서 어떤 노조나 이런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안정되게 좀 오래 다니고 싶고 나는 좀 돈을 조금 받고 일을 좀 그래도 좀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영업 해야죠. 안 그러면 내가 회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회사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가진 능력을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서로가 일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나온 거고 노사협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협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악법입니다. 악법. 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노동자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정말 노동 현장에 특히 원청하고 하청이 3차, 4차 이하의 밴드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노동, 철강, 자동차, 중화, 건설 이 4개가 가장 큰 건데 이 관련돼 가지고 금속 노조죠. 여기에서 전부 하청 구조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 구조를 다 바꾸죠.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럼 너가 나라 세워가지고 너가 새로 회사를 만들어 다 해라고요. 노사들이 절대 안 하는 게 노동자들이 절대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회사 인수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진짜요, 진짜. 이거는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회사 주식 사라.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가 돼가지고 주주의 권리를 해라. 안 합니다. 왜냐? 주식에 세금 내야 됩니다. 월급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아십니까? 단지 그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하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들한테 속는 겁니다. 정말. 정말 속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배우 세력이 누구냐? 배우 세력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배우 세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노동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본인이 노동자 생활을 하고 본인들이 도 보편적 복지, 본인이 또 약자들의 편에 서겠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을 넘잖아요. 진짜 공산주의에서는 할 법한 거 하고 있잖아요. 진짜 다음 법은 진짜 황당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같은 짜장면 집이라도요, 내가 맛있게 하고 좀 내가 특별한 기술이다 싶으면 돈 더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은. 자본주의 시장은요, 가격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담합하는 걸 법적으로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거는 공정거래를 하라. 그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이 상담료 5만원 받으면 나도 5만원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이거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주사파 애들이 노동정치 세력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압니다. 애들 있는 거.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 안에 암암리에 암약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첫 번째 성공 케이스가 이겁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손 안 대고 저렇게 김정은이가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단초가 이런 데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요?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됩니다. 못 믿겠다는 뭐 여러분들은 학생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학생운동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 그 숨어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잖아요. 자, 참, 이게 정치 인형 갖고 이야기 잘 안 하려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잠깐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지금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고 노동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더 확고히 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존의 보수 세력들 중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그건 갈아엎으시지 않는다는 건 본인들이 알아요. 왜? 그걸 갈아엎는 순간 본인들이 경영자가 되고 본인들이 고용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또 다시 또 다른 노조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할 거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야금 가져오는 그 야금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표를 던진 반대쪽이죠. 제가 아까 김문수한테 표 던진 저도 바보들이지만 여기에 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바보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없어지고 개정이 아니고요.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결코 해결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냥 계속 추락할 겁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계속 추락할 겁니다. 계속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 노동 정치 세력의 그 이익과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